차라리 이럴 거면 보여주지나 말지. 이런 건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에도 현물 ETF 대기 수요가 그만큼 많을 것임을 미리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번 6월 3일 대선 공약 중에 현물 ETF 도입이 있었잖아요. 당연하게도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도 본격화되지 않을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형님 누님들, 드디어 결전의 날 D-1입니다. 일단 근데 오늘 현물 ETF가 살짝 주춤하고 있어요. 이미 차트에는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은 장세가 그다지 좋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불안함이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3년 만에 대선 투표가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살짝 비트코인 장세가 그냥 고만고만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단기 이익 실현들이 조금씩 나오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다만 확인하실 건 제대로 확인하셔야겠죠. 어제까지도 순유입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기나긴 3일간의 휴장을 끝내고 어제 이제 오랜만에 말 이후 월요일 휴장 오랜만에 개장을 했어요. 현물 ETF 장외거래에서 우리가 좀 느낄 수도 있었지만은 약 1%가량의 장외거래 상승이 있었잖아요. 상승갭을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메워지는가 했더니 조금 더 갔어. 그리고 오늘 장외거래에서는 어제의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려는 장외거래 약간의 하락갭, 정확하게 하자면 1.18%의 장외 거래상의 하락갭이 발생되고 있다. 현재 그리고 차트에는 어느 정도 진행 중이다. 기준점이 어디 있나요? 109K에 있으니까 107K까지는 터치를 한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네, 조금 연일 계속되는 순유입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 실현도 우리가 좀 털고 가야 됩니다. 애미들도 좀 털고 이익 실현도 좀 털고, 그게 이제 또 건강한 시장 아니겠어요? 일단 현물 ETF 전해드렸고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남아 쪽에서 약간 이제 어둠의 그림자들이 좀 나와요. 네, 이 불장이 오면은 항상 사기의 타겟이 되는 게, 예전에는 막 금값이 치솟을 때는 금밀수 뭐 이런 게 좀 성행을 했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인 관련 사기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블랙락에서는 우리 아사의, 그러니까 블랙락 IBIT ETF 보유량을 추가적으로 25% 확대하겠다. 기관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전략자산화 그리고 미국의 상장 중인 다양한 회사들 중에서 특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비트코인이 기관 또는 기업의 신뢰도를 나타내주는 어떤 그 지표가 되지 않았나. 이게 이제 미국 월가에서부터 시작이 되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지 않습니까? 다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현물 ETF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거. 최근에 보면 포스나 뭐 카카오페이 이런 그 주식 토론방 있잖아요. 주식 커뮤니티. 거기 들어가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성토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특히 이제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야, 이거 왜 우리나라만 못 사게 하냐, 차라리 이럴 거면 보여주지나 말지, 이런 건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에도 현물 ETF 대기 수요가 그만큼 많을 것임을 미리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번 6월 3일 대선 공약 중에 현물 ETF 도입이 있었잖아요. 당연하게도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도 본격화되지 않을까. 만약에 국민연금이 참여하게 된다면 그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그렇게는 알려져 있으니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국민연금까지 비트코인 투자에 참여하게 된다면 기대가 된다. 하지만 아직 잠재적인 호재로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최근 들어서 고래들이 좀 특징적으로 매수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매수가 한 계단 한 계단 힘들게 올라오고 있던 비트코인을 막 2계단씩 3계단씩 뛰어
올리고 있어요. 특징적인 모습. 그리고 지갑의 보유량을 봤을 때 다량 보유자들이 더 사고 있더라. 그리고 비트코인 다량 보유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뭐 다양한 특징이 있겠죠. 일단 뭐 첫 번째로 부자다. 두 번째로는 뭐 투자 감각이 좀 좋다. 세 번째로는 그냥 부럽다. 뭐 이런 건데요. 고래들이 산다는 건 기관들의 매수세야. 제가 뭐 익히 전해드린 바 있고 우리가 현물 ETF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입을 확인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고래들도 그러니까 이미 돈이 많은데 돈이라기보다는 이미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더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 시장의 저점을 그리고 고점을 무엇을 보고 판단하시나요? 인구? 입지? 우리 KB부동산 데이터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의 저점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서 굉장히 명확한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하지만 수치화할 수 없는 뭐 약간은 추상적이기도 해요. 그런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매입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뭐예요? 두 채, 세 채 이상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주택을 더 산다라는 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늘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말았는데 KB부동산 데이터를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매수에 참여하면 그때가 진짜 저점이더라. 저점이라는 건 그때부터는 이제 오르기 시작할 거란 얘기죠. 반대로 고점 또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들이 더 사거나 덜 사거나 아니면 뭐 주담대 뭐 이런 비율로 확인해보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보다도 더 명확한 건 다주택자들이 팔면 그때부터 고점일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우리 투자랑 조금 상관없는 주택 얘기였고요. 이 얘기를 그대로 코인 시장에 대입해 보면 고래가 한마디로 다보유자 아닙니까? 그죠? 돈 많은 다보유자가 매수할 때 뭐 물론 지금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어서 11만 달러를 찍고 지금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비트코인 저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이 여러분 1억 5천만 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저는 아직도 종종 그런 꿈을 꿔요. 그래서인지 식은땀에 쩔어서 일어나서 시세를 확인해 보면은 이게 진짜 현실이긴 하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고는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미 다보유자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산다는 건 지금 아직 팔 때가 아니다라고 해석해 보기에는 충분하겠죠. 뭐 저점이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뭐 아무튼 간에 최근 들어서 기관과 고래의 매수세가 특징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랠리가 조금 더 지속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조짐이 보여지고 있어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약간의 그 인간 지표에 기대서 우리가 상황을 좀 그냥 유추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게 뭐 수치화할 수도 없는 거니까 이걸 보고 의사결정을 하기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찌됐든 제 의견은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 중에서 또 하나의 신뢰를 부여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됐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